2025년 1월입니다. 날씨는 이번 겨울 중 이번 주가 가장 춥다고 하고요. 올겨울 들어 가장 겨울 첫 한파특보 영하 19도까지. 그리고 연말부터 쉬는 날이 이제 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로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1월 1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28일부터 또 설날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영화를 요즘에 진짜 끊임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발굴한 명작들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일날 저 극장에서 봤는데 시빌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9 states have seceded. The United States Army ramps up activity. The White House issued warnings to the Western forces as well as the Florida Alliance. The three-term president assures the uprising will be dealt with swiftly. Let me know if you want to try anything on. Are you guys aware there's like a pretty huge civil war going on? 저는 이 영화를 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A24라는 핫한 배급사이자 제작사에서 처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들이 만든 첫 번째 블록버스터였기 때문이죠. 영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만약 내전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잘 표현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 공감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는 뭐 남북한 내전이 있었죠. 실제로 전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된 나라가 됐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한 편이고 나머지 행정구역들이 또 한 편이라서 국지전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전쟁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이제 굉장히 건조한 방식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인공이 기자인데, 뉴욕에서 출발해서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상대편 수장이에요. 상대편 상대의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뉴욕부터 운전해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차에 타고 4시 이제 타고 가거든요. 기자 4시. 그 과정을 그린 이제 로드 무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내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단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Just saying, just what? Well,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총을 들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대답이 본인이 생각하는 답에 안 맞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 쪽으로 특히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우 극좌라고 통칭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 무법지대 상황에서, 내란 상황에서 모두가 총을 들고 있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법관이야. 자기가 그 지금같이 요즘처럼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 그 영화를 보는데, 와, 저거 진짜 남일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쟁 영화잖아요. 내전 아닙니까? 전쟁 영화인데, 이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쟁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되게 로맨틱하게 보여준다. 뭐 그들의 주제야 반전,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총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되게 꼬집으면서, 전쟁 영화라는 건 영화로 만드는 순간 전쟁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로맨틱하게 만드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최대한 건조하고 현실적인 진짜 현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봤을 때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것이고 내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전달해주고 싶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11월.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보시고요. 그게 아이맥스로 굳이 안 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이제 막 그림이 예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잔인하긴 해. 조금 잔인하긴 한데, 우리 아이포도 잔인한 거 못 보는데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발견한 건데, 머더리스 브루클린? 엄마 없는 브루클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넷플릭스 썸네일 보면 살짝 애매하거든요.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머더리스 그 부분이 좀. 근데 괜찮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추리영화입니다. 그래서 나이브즈 아웃, 아니 뭐 포아로 탐정, 요런 류들, 추리 탐정 소설류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Okay, listen. I got something wrong with me. That's the first thing to know. I got threads in my head.
배경은 1950년대 뉴욕 브루클린. 그리고 사립 탐정인 브루스 윌리스가 고아 4명을 이제 고아원에서 자기 팀으로 이제 먹고 살게끔 이제 키워줘가지고 성인이 된 고아 4명과 그 브루스 윌리스가 사립 탐정 팀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제 고아 4명 중에 한 명이 에드워드 노튼이거든요.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이 돼서 사건을 해결하는.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막 까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보시면 되게 이런 류들 좋아하시면 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도가 굉장히 있고 에드워드 노튼이 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 뚜렛 증후군 환자로 나와요. 근데 비상한 지능을 한 번 본 거는 뭐 까먹지 않는 약간 그런 능력도 있고 이 사람이 그 50년대 뉴욕의 그 코스튬 해군 피코트에 터틀넥 입고 이제 울팬츠 입고 신발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신발도 신고 그 당시 음악 그러니까 이제 할렘에서 재즈 같은 게 막 그때 흥할 때인데 그런 재즈 음악들이 시종일관 이렇게 쫙 흐르면서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처럼 자극적인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야기가 보는 그 추리가 이제 근데 가장 큰 미덕은 그 내용이 이렇게 뭔가 예측이 된다든지 하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어서 너무 좋았다. 기대 없이 뭐 할 거 없어 심심한 이럴 때 한번 그냥 트라이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영화였어요 저한테. 저 잠깐 중간에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헤드폰 보이시죠? 이게 소니에서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제일 그 최상위 모델 WH-1000XM 모델인가 그런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제일 좋은 모델인데 글로리어스 입점했습니다. 이거를 입점 기념으로 그러니까 입점 기념으로 한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한정 수량만 정말 최저가로 진짜 싸게 준다고 합니다.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 이겁니다. 이걸 넣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가 있냐면 또 순식이 헤드폰 스탠드 주고 윌라라고 그 오디오 노캔 블루투스 이쪽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셨던 분들은 칼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 끼고 나온 거 까만색 끼고 뭐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를 꼭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추천작은 옛날 영화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Let me ask you something.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in a coin toss?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못 보셨다고 해도 이 사이코 킬러 머리기는 하비에르 바르뎀의 이미지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끝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미를 하면서 보니까 이 영화가 왜 코엔 형제가 정말 대단한 예술가고 이 영화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영화의 배경은 70년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사막이거든요.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초원들이 굉장히 넓은데 조시 브롤린이 마약 거래를 하다가 잘못돼 버린 그 현장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 조직원들은 다 죽어 있고 마약이랑 돈만 있는 그거를 발견을 해. 초원에서. 그래서 돈만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죽어가던 조직원 하나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른 척하고 가요. 근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물 가지고 걔한테 갔더니 이제 그 현장을 급습한 마약 조직들이 이제 안 오니까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거기서부터 쫓기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조시 브롤린이 계속 도망 다니고 마약 조직이 그를 쫓아다니고 마약 조직에서 고용한 하비에르 바르뎀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토미 리 존스가 늙은 경찰로 나오는데 이제 경찰은 이제 살인 사건 났으니까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시 브롤린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야기가 굴러가는 그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이 영화의 남다른 점이죠. 조시 브롤린이 도망가고 그 사이코 킬러가 쫓아가면서 둘이서 이제 액션 장르로 막 이렇게 흘러갈 것처럼 이제 거기서 흥미진진하게 시작을 하는데 조시 브롤린도 이제 베트남 참전용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이서 총격전도 하고 막 그래요 중간에.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굴러가는 게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굴러갑니다. 토미 리 존스 막 현자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경험 있고 노련한 그런 경찰처럼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이 나오지만은 No Country for Old Men이라는 제목처럼 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참전 용사의 나름대로 터프가 얘 사랑하는 와이프 있고 그 와이프한테 큰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 소나기를 벗어나 아둥바둥 하거든요. 아둥바둥 하거든. 그리고 그 사이코 킬러는 어때요? 그냥 재난이야. 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쉣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 사이코 킬러의 재난 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동전 던져서 살려주고 뭐 이런 씬들이 나오거든. Call it. Call it, yes.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200만 달러를 그 돈을 그냥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사이코킬러한테 죽을까요? 토미 리 존스는 과연 사건을 해결할까요? 이게 응당 영화라면 우리가 예측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들을 산산이 깨부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47, 좀 있으면 쉰이에요. 진짜 레전드인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올드맨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노련함이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과연 잘 발휘가 될 것이며 그 아둥바둥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사이코 킬러, 그 재난 같은 사이코 킬러는 과연 어떤 건지 이 코엔 형제가 이제 결말에 보여주는 거죠. 아, 세상이란 이런 거 아닐까? 실제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란 이렇게 동화같이 영화같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장르 영화처럼 이렇게 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들의 시각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좀 되게 날씨도 춥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독감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이렇게 컨텐츠 보면서 뭔가 그 영혼의 소울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공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바!